오늘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소소하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내가 있어요. 저희 가족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작은 가게를 꾸려가며 소소하게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을 등교시킨 후 가게에 출근해서 아내는 설거지와 음식 준비 등 주방 일을 도맡아 하였고 저는 재료들을 주문하거나 정산을 하는 동시에 영업시간에는 서빙과 배달까지 맡아서 하고 있어서 저희 부부 2명 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없이 가게를 운영하니까 상당히 바쁘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 저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좋다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바탕 손님들이 빠진 후 같이 밥을 차려 먹으려는데 제 아내가 밥을 먹지 못했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속이 쓰리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밥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던 사람인데 갑자기 속이 안 좋다 하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좀 쉬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과하게 일을 하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했고 두통도 생기는 체질이라서 아내의 그런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 아내는 컨디션을 회복한 듯 보였고 평소처럼 가게 일을 도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음 날이 됐는데도 아내의 안색도 너무 안 좋고 속이 계속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저랑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 좋은 음식을 먹거나 급하게 먹은 것도 아닌데 자꾸 안 좋다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영업을 중단하고 같이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아내는 검사를 시작했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별일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내가 검진을 끝낼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렸어요. 잠시 뒤 의사 선생님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내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며 정밀 검사를 실시해 보자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 왜 그러냐고 물었고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한 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벙찌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검사 결과를 받고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아내가 위선종에 걸렸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 병은 제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심해질 경우에 통증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병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초기라서 관리만 잘하면 호전될 수 있다는 말을 했지만 위선종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일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빨리 호전되지 못하면 한동안 저희 생활에 정말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가족 병력도 없었고 그동안 아프지도 않고 건강해 보였던 아내였는데 돈이 넉넉하지 않았던 저를 만나 식당에서 오래 고생을 시켜서 그런 건가 싶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말없이 울고만 있는 아내를 보며 저는 몸이 힘들어서 그렇다. 이제 좀 쉬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생각 많이 가지면 나을 수 있다며 아내에게 긍정의 말을 심어줬어요.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병이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과는 다르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졌고 위선종을 제거한 이후에도 한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계속 병원에서 누워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아내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병원비도 벌어야 했고 같이 살고 있는 딸도 키워야만 했기에 가게에서 아픈 아내 대신 2사람 몫을 해나가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가게를 끌어가기에는 너무 벅찬 현실이었고 저마저도 드러눕게 되면 안 될 것 같아 직원 1명을 뽑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났을 때부터 직원을 뽑으려고 글을 올려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구인 광고를 보고 몇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얼마 후 가게에 면접을 보러 사람이 1명 찾아왔어요. 저보다는 조금 어려 보이는 여성분인데 이름은 가윤이었어요.
이름과 어울리는 청순한 느낌의 외모에 약간 그늘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식당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많이 보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저는 잠시 주춤했지만 저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데만 집중해야 했기에 식당 일을 잘할 수 있는 직원만을 뽑아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윤 씨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식당 일을 해본 적 있냐? 여기서 일하려면 체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있냐? 손님을 상대하려면 당차야 하는데 너무 기죽어 있어 보인다며 그녀가 적합하지 않을 거라 일관했습니다. 그러자 가윤 씨는 눈에서 눈물을 왈칵 쏟아내며 남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났는데 빚도 있고 아이도 키워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닥치는 일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식당 일을 해보지 않았지만 주부로서 잘해갔으니 설거지와 음식 등 열심히 할 수 있다고 꼭 하게 출근시켜달라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픈 아내와 저의 상황이 떠올랐고 참으로 딱하게 느껴져서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윤 씨는 다음 날부터 매일 가게 출근해서 설거지와 음식 준비를 하고 제가 아내가 있는 병원에 잠시 들릴 때는 서빙도 도맡아 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처음 일하는 것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가윤 씨에게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하루하루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희 둘은 가벼운 농담까지 하며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영업을 마감하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가윤 씨가 제게 맥주 한잔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늦은 시간이고 피곤했지만 사별한 남편의 빈자리도 있어 적적한 것 같은 생각에 알겠다며 같이 마시자고 했습니다. 가게에서 팔던 음식들을 안주로 삼아 한 잔 두 잔 마시다가 얼굴이 붉어진 가윤 씨는 속 안에 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보고 싶다면서요. 저를 보면 자신을 끔찍이 생각해준 남편이 떠올라서 참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의 일과 가족밖에 몰랐던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러웠고 그래서 저한테도 사모님의 병간호도 중요하지만 제 몸과 제 인생도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취기가 올라왔는지 제 어깨에 기대게 되었고 저는 비틀거리는 가윤 씨의 팔을 잡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그윽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름답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한 듯 보였고 그녀의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팔을 감싸면서 키스를 하게 되었어요. 가윤 씨도 싫지 않았는지 달콤한 입술로 화답했어요. 술김이었는지 진심인지도 중요치 않았어요. 그저 그 순간만큼은 그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아내 생각이 나서 입술을 떼고 오늘 일은 잊고 조심히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오전 가게 문을 열고 출근한 가윤 씨를 보고는 갑자기 어제 일이 떠올라서 저는 머쓱한 표정이었지만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그렇게 평소처럼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위독하다면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가윤 씨에게 가게를 부탁하고 얼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호흡이 불안정한 아내는 조치를 받고 약물을 투여받고 겨우 진정이 되었어요. 의사는 아내의 증상이 악화하여 의식까지 잃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큰 병이 아니지 않냐고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냐고 했더니 수술 자체에 대한 후유증이 크다는 말을 했습니다. 병 자체는 크지 않아도 수술 후에 회복하는 데에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까지 그래도 얘기도 나누고 저를 알아보았던 제 아내가 하루 사이에 눈 감아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얼른 낫길 바라는 마음에 가윤 씨에게 가게를 맡기고 병원에 오가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렇게 아내 곁에 머무르고 있다가 저는 잠시 잠이 들었고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길래 눈이 떠졌어요. 바로 가윤 씨였어요. 병원 이름만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녀는 제게 혹시라도 아내가 깰까봐 조용한 목소리로
걱정돼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있던 음료수를 나눠주며 아내의 악화된 상태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가윤 씨는 다 겪게 되는 과정이라면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사모님도 얼른 회복할 거라면서 저에게 힘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바로 옆에 있는 저에게 키스를 하며 사모님이 회복하기 전까지 잠시라도 좋으니까 자기를 아내처럼 생각해도 좋다며 제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누워있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도 측은하고 아름다운 가윤 씨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 옆에서 가윤 씨와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가게에서 가윤 씨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후에 아내는 완전히 회복해서 퇴원을 했고 그래도 안정이 필요하다며 가게에서 일하는 건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아내에게도 열심히 하고 가게에서는 가윤 씨에게도 잘하는 그런 남자가 됐습니다. 제가 이상한 놈이라고 욕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 아내를 버리지 않았고 아름다운 가윤 씨를 놓치지도 않았습니다. 진정한 남자는 모든 여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남자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모두 회복되면 가윤 씨와의 관계도 정리할 생각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혹시나 이별하게 될까봐 많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결코 아내를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모두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